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올해부터 일본을 사실상 추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2023년 한국의 방위비 총액이 일본의 방위비 예산안보다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를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의 방위비를 상회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보도에 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쟁 국가와 국방비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 상상의 적국들 뿐이에요. 국방은 아무리 형편없는 코미디 일본이라도 한국군에 대항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쟁 중인 한국의 국방비와 비교하는 요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본은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요.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 때문에 무기 보유가 금지되고 있고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감시를 받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무슨 방어 비용을 증액한다는 겁니까? 러시아, 북한, 한국, 중국, 주변국은 모두 일본의 적이야. 그중 3개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이에 대한 일본의 무기는 헌법 구조라고. 한국이 무리하고 있는 것뿐이니 안심해. 한국은 일본보다 불필요한 일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뿐이야. 일본도 한국을 따라서 방위비를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단지 한국에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방비를 수조인씩이나 드리는 거 아니냐고? 정말 웃기는군. 한국은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어. 일본은 그러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 이게 다 매국노 정치인들 때문이야. 착각하고 있는 녀석이 있지만 한국은 적국이 아니야. 북한이 공격하면 일본과 미국이 한국을 돌 거야. 즉 일본의 방위비는 한국을 위한 군비이기도 하다고. 우리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2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방 예산은 57조 1268억 원으로 올해보다 4.6% 증가했죠. 이에 비해 일본의 올해 국방 예산은 5조 4천억 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5조 6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국회가 내년 국방 예산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약 2,700억 원이 많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올해부터 이미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약 54조 6천억 원, 일본은 5조 4천억 원인데 올해 양국의 평균 환율이 100인당 1,000원 선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21 방위백서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가 구매력 기준으로는 지난 2018년 506억 달러로 일본의 494억 달러를 능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일본의 국방 예산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의해 연 6.1%씩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작년 6월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2023년의 실제 금액에서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일본에서는 국방비 증액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비 역전은 정치와 안보는 물론 외교, 역사 문제 등에서 장기적으로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해 국방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5년 이내에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 이상으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의 국방 예산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뛰어오를 수 있죠. 일본이 단지 한국만을 의식하면서 국방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11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중국 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의 지난주 아시아태평양 안전해양연구에 실린 보고서에서 일본이 대만을 지지하는 최근 움직임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이 개입하는 시나리오를 미국과 논의해왔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일본이 2015년 정비해놓은 안전보장 관련법을 통해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고 본 것이죠. 안보법은 자위대 임무를 확대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보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한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일련의 안보 관련 법률을 말합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일본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와 교정권 부인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 구조에 따라 자국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안보법 발효를 계기로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난 영역으로 군사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죠. 또한 미국, 일본 양국이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 인근에서 중국을 적군으로 가정한 워게임을 수행하고 실제로도 이들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전투기 28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등 최근 중국군의 대만형의 영공침범 상황이 빈번해지자 미일 양국의 경각심은 대폭 높아졌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향후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통일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이유에서죠.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합동 군사활동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일본 정부 역시 이에 맞춰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헌을 당론으로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방위 목적 이상의 군사력 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평화헌법의 조항이 현재 자국의 안보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근거에서죠.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아베 전 내각은 평화헌법이 규정한 자위권에 대해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공동 참전하는 상황도 방위권에 해당한다는 확대 해석을 내놨으며 이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평화헌법을 완전히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당국은 미국 측에 대만에서의 전쟁 계획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절했고 양국의 군사안보 협력 상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최종적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 전쟁에 대비해 공동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소식통은 센카쿠 열도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재난구조 훈련을 실시했는데 향후에는 중국과의 전쟁 상황을 가정한 실제 군사 훈련으로 대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한 것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이 없지는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나오는 추천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